이번 시간부터 이제 할 거는 1차원에서의 그 스캐터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운드 스테이트가 있는 거예요. 원 디멘셔널. 뭐 스캐터링이라고 거하게 하지만은 뭐 그냥 간단한,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스캐터링이라고 배우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그런 문제입니다. 원 디멘셔널 스캐터링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또 바운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바운드 스테이트라는 거는 바운드 됐다는 얘기는 묶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프리 스테이트가 아닌 스테이트를 우리가 바운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요거에 상대되는 거는 우리가 프리 스테이트 솔루션은 프리 파티클 솔루션 구했죠? 지난번에 우리가 프리 파티클 솔루션을 구했는데 이 자유로운 상태에 반대되는 얘기가 이제 바운드된 스테이트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 속박 상태라고 그러죠. 속박 상태. 그래서 1차원 산란과 속박 상태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면 어떤 거에 부딪히면은 말이죠. 반사돼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통과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사계수, 투과계수, 이제 통과하는 걸 투과계수라고 그러는데 투과계수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확률 흐름 밀도, 그건 뭐라고 영어로 했나? probability current density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probability current density. 그래서 probability current density를 알아야 되는데 이 개념을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자기억에서 배운 continuity equation이라는 그 연속 방정식 알고 있습니까? 연속 방정식은 우리가 continuity equation. 연속 방정식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전하가 보존된다. 컨저베이션.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차지 컨저베이션, 전하가 보존된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전하는 어디로 없어지거나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전자기에 항상 그거를 가정을 하는데 차지 컨저베이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말이죠. 어떤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의 전체 전하가 Q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전하 밀도가 Rho다. 그러니까 Q는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Q는 요거의 전체 볼륨을 V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주어지죠? Rho의 dV 이렇게 되겠죠? 전체 그리고 그 최적 적분을 하는 영역은 그러니까 어떤 이게 이제 클로즈 서피스고 이게 V이고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게 이제 클로즈드 서피스겠죠. 폐곡면이죠. 폐곡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 막혀 있으니까 그 안에 어떤 최적을 커버하겠죠. 그러니까 이 클로즈 서피스가 커버하는 우리가 최적을 V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클로즈 서피스를 이거 V를 커버하는 클로즈 서피스 우리가 S라고 그러죠. A라고 그랬나? S 보통 S라고 넣죠. S.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렇게 되면은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전류 밀도 커런트 덴시티가 있죠. 커런트 덴시티. 이건 전류 밀도죠. 전류 밀도를 우리가 이거는 벡터죠. J로 표시하죠. 전류 밀도 벡터, 커런트 덴시티. 근데 커런트 덴시티라는 거는 말이죠. 커런트 덴시티라는 거는 이 클로즈 서피스를 통과하는 커런트 덴시티를 생각을 하면은 내가 여기 있는 요 클로즈 서피스에 에어리어 엘리멘트를 우리가 DS로 하자 이거죠. DS.
클로즈 서피스의 에어리아, 그러니까 면적소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면적소를 우리가 벡터로 ds로 표시하는데, 이때 면적소 벡터는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크기는 면적이고, 면적소의 크기고, 방향은 어떻게? 그 클로즈 서피스를 감싸고 있는 그 최적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방향을 우리가 ds 방향으로 잡아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면적소라는 거는 벡터가 아닌데, 우리가 편의상 벡터로 생각해서 그 벡터의 방향을 그 최적을 둘러싸고 있는 클로즈 서피스에서 최적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정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전체 이 클로즈 서피스에 대해서 이 통과하는 전류 밀도를 다 적분을 해주면 이거 뭐가 되겠어요, 이거? 여기서 줄어드는 양이 되겠죠? 여기서 줄어드는 양이. 그러니까 근데 요걸 전류로 생각을 하면 말이에요. 전류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전류 밀도니까 요 클로즈 서피스를 통과하는 전체 전류가 되겠죠. 그죠? 전체 전류가 되겠다. 예? 전체 전류가 될 텐데 그거는 뭐하고 같겠어요? 그 양은. 그러니까 전체 전류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클로즈 서피스를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는 차지의 양이죠. 차지의 양. 전하의 양이 되겠죠. I가 뭡니까? I가 커런트죠. 커런트. 커런트는 dq dt 이거 배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클로즈 서피스를 통과해서 나오는 커런트의 전체 양이 뭐야? 요거죠. 전류 밀도를 전체 클로즈 서피스에서 적분하면은 전체 양이 되겠죠. 뭐냐면은 이게 커런트 덴시티라는 게 이게 전자기학인데 이 설명을 해야 되나? 커런트 덴시티라는 게 뭡니까? 전류는 이게 전체 양이 어떤 지금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선이 있다고 치면은 전류는 여기에 전체 통과하는 전체 전하의 양이 시간당 전하의 양이 전류고 커런트 덴시티는 뭡니까? 요 면적을 우리가 S라고 그러면은 요 전체 전류를 S로 면적 S로 나눠주는 게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전류의 양이 지금 커런트 덴시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클로즈 서피스를 다 적분을 해주면은 여기서부터 이 V로부터 흘러나오는 전류의 양이 될 거다, 이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지금 DS를 나오는 방향으로 했으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해주는 전류를 플러스로 보면은 전하의 양이 이 안에 V가 감싸고 있는 전하의 양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하고 같냐면은 요거는 dq dt만 놓으면은 이 dq dt라는 양은 플러스일 경우는 전하가 늘어나는 거고 마이너스일 때는 줄어드는 걸 나타내니까 이게 이 양을 우리가 그냥 플러스로 본다고 그러면은 요거는 이게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dq dt는 통상적으로 요 V 안에 둘러싸인 전하의 양이 시간당 얼마나 늘어나는 걸 나타내는데 요 값은 거꾸로 줄어드는 양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요 관계식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바로 전하가 생기거나 늘어나지 않기 생기거나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계성, 만약에 전하가 막 여기서 생겨버린다면은 이런 관계가 성립될 이유가 없죠. 나온 만큼 여기서 줄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소스나 싱크가 없을 때, 그러니까 뭘 흡수하는 게 없을 때 우리가 이런 컨서베이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차지 컨저베이션에서 이러한 이퀘이션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Q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적용을 하면은 dq dt는 어떻게 되냐? dq dt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거예요. 저거 그대로 쓴 겁니다. 요 좌변을 내가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전체 안으로 들어오면은 편미분이 되겠죠? 편미분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d로 dt, dv가 되겠다. 왜냐하면 로는 x의 함수도 되죠? t의 함수도 되지만 전하 밀도는 어떤 주어진 위치의 함수도 되지만 시간의 함수도 되니까 우리가 로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준 게 될 거다, 이런. 요거는 x에 대해서 지금 적분해 준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이버전스 정리인가? 다이버전스 정리죠. 다이버전스 정리를 쓰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 요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 S라는 게 뭡니까? S라는 게 이 V의 바운다리죠, 바운다리. 최적의 바운다리니까 우리가 이거 통상 V의 바운다리라고 하고 이거는 미분이라는 기호가 아니고 이거는 바운다리 우리가 통상 이 파셜 우리가 보통 라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셜로 표현하니까 이 DV라는 거는 V의 바운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운다리. 요 V의 바운다리래요. 이게 바운다리를 우리가 S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발산 정리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다이버전스 J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DV가 되겠죠. DV 하고 요 바운다리가 감싸고 있는 최적. 예? 여기서 일로 오는 거는 내가 다이버전스 정리를 쓴 겁니다. 여러분들 다이버전스 정리 배웠죠? 역학에서도 배우고 수리물리에서도 배우고 뭐 이미 여러 번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걸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요거는 지금 똑같은 최적 V에 대해서 최적 적분이죠. DV 똑같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공통으로 뽑아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D로 DT는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J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통상 어떻게 쓰냐 하면은 이렇게 쓰죠. 통상은 D로 DT 플러스 한쪽으로 이항을 비키는 이걸 우리가 연속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일렉트로 마그네티즘에서 연속 방정식은 커런트의 다이버전스하고 차지 덴시티의 시간 미분을 더하면은 0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컨티뉴티 이퀘이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이제 컨티뉴티 이퀘이션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전하가 보존된다는 거에서 나왔다 이 얘기죠. 전하가 보존된다.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로라는 게 뭐냐면은 로라는 게 전하 밀도죠. 전하 밀도. 전하 밀도인데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거는 또 이 밀도라는 게 뭐가 있었죠? 이제 양자역학으로 들어갑니다. 이 QM에서 양자역학에서 probability density가 있죠. probability density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이게 probability density죠. 왜 probability density야? 요거에다가 예를 들자면은 지금 어떤 파티클이 말이죠. 1차원에서 보면은 X하고 X 플러스 DX 사이에 여기에 파티클이 존재할 확률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떻게 주어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1차원이니까 요거는 로에 해당하고 요거는 뭐에 해당해? 3차원으로 보면은 DV에 해당하죠. DV. 1차원에서의 DV는 DX죠. 1차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로 DV에 해당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로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동 함수의 절대값의 자수는 우리가 probability density라고 그런다. 그거 배웠죠? 이게 누가 얘기했어 처음에? 막스 보온이 맨 처음에 얘기했다고 그랬죠. 이러한 인터프리테이션 해야 된다. 그래서 로는 probability density입니다. 이게 또 마찬가지로 density인데 여기서 이 전하가 컨서브 됐다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양자역학에서는 확률이 보존이 돼야 되겠죠. 확률이. 예를 들자면은 지금 파티클이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움직였는데 전체 공간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1이 돼야겠지. 지금이나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나 파티클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1이 돼야 되겠죠. 전체 적분하면은.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는 확률이 보존된다. 지난 시간에 뭐라고 해요? 확률 보존은 유니타리티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죠. 유니타리티하고 관련이 있는 게 확률이 보존되는 거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는 유니타리티가 성립되는 한은 확률이 항상 보존이 된다.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있던 무슨 사건이 입자가 있을 확률이 1인데 조금 시간이 지났으면은 1이 아니다. 그 입자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probability density는
probability는 보존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EM에서는 차지가 보존이 되고 여기서 차지 역할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probability는 요거 전체 다 적분한 게 되겠죠. 이 로를 전체 공간에 다 적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1차원에서는 이거죠? 이거 뭡니까 이거? 뭘로 봤어 우리가? 이거 1로 봤죠? 기억납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쓰면은 이거죠. 이게 항상 우리 이렇게 놨잖아. 이게 뭡니까? 이게 확률이 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 차지는 1이 아니고 뭐 굉장히 무한히 많아질 수가 있겠지만은 이 경우에는 우리가 확률은 1이니까 항상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확률이다.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고 이게 dv다. 이게 3차원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3차원 같으면. 3차원 같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정 공간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이게 1이 돼야 되는데 이게 3차원이죠. 이게 dv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dv. 최적수. 이게 3차원이에요. 뭐 지금 우리가 1차원만 다루니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게 전체 확률이다. 이거 전체 토탈 프로바빌리티. 토탈 프로바빌리티에 다 곱한 거다 이거죠. 다 곱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하가 보존되고 여기서는 확률이 보존되니까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이런 컨티니티 이퀘이션을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로를 알았으니까 로를 알았잖아요. 로를 알았으니까 양자역학에서 제2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 제2에 해당하는 건 뭐냐를 이제 찾자 이거죠. 그러니까 제2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확률 흐름 밀도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영역 안에서부터 아니죠. 이거는 그냥 이거는 지금 J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J라는 거는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커런트나 마찬가지로 그 확률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흐를 것인가 그런 걸 나타내는 거죠. 확률이. 이걸 이제 구하려면 우리가 요 식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로가 이거니까 이걸 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식을 가지고 이제 J를 찾아내겠다 이런 얘기죠. 1차원으로 쓰면 어떻게 됐어요? 1차원으로 쓰면은 로가 푸사이 자성이니까 푸사이는 뭡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푸사이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하고 푸사이를 곱한 거니까 D에 DT하고 푸사이 스타 푸사이가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첫 번째 항이 되겠죠? 이거 되고 그 다음에 요게 1차원으로 가면은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다이버전스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다이버전스. 뭐의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게 미분 오퍼레이터죠.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지금 어떤 벡터에다가 예를 들자면은 뭐 V라는 벡터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레디언트를 내적을 한 거죠. 여러분들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I의 dv의 dx. 그러니까 이게 없죠. 좀 적어줄까? 그레디언트라는 건 뭡니까? 그레디언트는 I의 이게 그레디언트죠. V는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알고 있다. I의 Vx, J의 Vy, K의 VZ 이런 식으로 주어지니까 이거 이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텐데. 자, 그러니까 I 같으니까 이건 어떻게 dvx 이게 지금 다이버전스죠. 다이버전스니까 여기서 이게 3차원일 때고 1차원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차원이니까 V 대신에 J를 집어넣으면은 DJ의 DX 이렇게 되겠죠. 이게 0이다. 네? 그래서 이걸 1차원으로 표현하면은 양자역학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론 J는 JX에 해당하겠죠. JX일 텐데 1차원이니까 뭐 X를 우리가 붙일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되고. 응?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이퀘이션으로부터 우리가 J를 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차원에서. 뭐 이거는 간단하겠죠. 어떻게 간단하냐 하면은 요거는 미분이니까 이게 디스트리뷰션 룰을 적용을 하면은 d psi 스타 dt의 psi 더하기 요게 되겠죠. 요게 지금 마이너스 dj dx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우리가 좌변을 계산해 보면은 되는데 좌변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써야 되겠죠. 슈레딩거 방정식이 뭡니까? 지금 미분이 들어갈 때는 요거죠?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d psi dt라는 거는 뭐 여기서 d psi dt라는 거는 마이너스 h 바 i의 h psi가 될 거고 요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해주면은 요게 나오겠죠? d psi h psi의 전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됩니다. 네? 지금 h는 오퍼레이터죠. 오퍼레이터. h는 오퍼레이터입니다. psi는 함수고 psi는 함수인데 이 psi라는 함수에 지금 h라는 오퍼레이터가 지금 작용을 한 거죠. 통상 만약에 psi를 포지션 리프레젠테이션 하면은 psi는 x의 함수로 나타나겠죠. x하고 t의 함수로. 뭐 저기 적었잖아요. psi는 어디 적었어요? psi는 x하고 t의 함수로 나타나겠죠. 이런 얘기.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이거 집어넣고 하면 되겠습니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h 바 i에 이거 마이너스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플러스죠? 그래서 컨주게이트 플러스죠? 플러스입니다. 쏘리. 그 다음에 요걸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h 바 i에 psi 스타의 h psi 이렇게 되겠죠. 요게 마이너스 dj dx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이게 지금 이 경우에 통상 h라는 게 말이죠. h라는 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은 우리가 2n분의 p 자승이니까 1차원에서는 이렇게 통상 표현이 되죠. 이거는 운동 에너지 파트, 이거는 위치 에너지 파트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 오퍼레이터로 표현하면은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자승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말이죠. 집어넣으면은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Hpsi라는 거는 여기 뭡니까? Hpsi라는 거는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자승에 d자승 psi dx의 자승. 요게 Hpsi죠? 요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하면은 요거 보면은 요거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되겠죠? 요거는 뭐야? 요것도 요 vx가 참고로 말이에요. 여기서 v는 리얼이 돼야 됩니다. 왜 리얼이 돼야 되죠? 이게 허미시안이죠. 허미시안이니까 이것도 리얼이 돼야지. 리얼 함수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허미시안이 될 수가 없죠. 이게 허미시안이니까 이것도 허미시안인데. 나중에 허미시안입니다. 허미시안. 허미시안이라는 얘기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해줘도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자승하고 d 자승 psi 스타 dx의 자승 플러스 dx의 psi 스타. 이게 이제 요거죠. 요거 하고 psi. 요게 첫 번째 항입니다.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psi 스타에 이거 똑같이 적어주면은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자승 d자승 psi dx의 자승 플러스 내가 그냥 vx 빼버려 쓰겠습니다. 이렇게. 요게 두 번째 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말이죠. 요거는 플러스고 요거는 부호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데 v psi 스타 psi 여기 뭐야? psi 스타 v psi 이거 다 x의 곱이죠.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거에 어떻게 돼?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포텐셜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건 없어진다. 이런 없어지니까 남는 거는 뭐만 남냐 하면은 마이너스 2m분의 IH바가 되겠죠. IH바가 되고 D 자승 psi 스타 dx 자승 psi 빼기 psi 스타 D 자승 psi dx 자승 이게 되겠죠. 이게 되는데 이게 지금 뭐하고 같아야 돼? 요거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앞으로 마이너스 D의 dx를 빼줬다 이렇게 하면은 요 남는 거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요 남는 게 바로 뭐가 돼? J가 될 거란 얘기죠. J가. 빼봅시다. 빼보면 여기 마이너스 이미 있으니까 빼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2m분의 IH바 하고 D psi dx psi 빼기 여기 psi 스타죠. psi 스타 D psi dx. 요거 한번 미분해보면 말이죠. 미분 한번 해보면은 여기 걸리면은 이게 나오죠. 이게 나오고 여기 걸리는 거는 D psi 스타 dx, D psi dx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 걸리면은 D psi 스타 D 이게 똑같이 나온 거 없어지고 요게 맨 나중에 걸리면 바로 요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J가 뭐라는 거예요? J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J가 2m분의 IH바하고 D psi 스타 dx psi 빼기 psi 스타 D psi dx 이렇게 J. 이게 J입니다. 이게 지금 1차원에서의 probability current density가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3차원에서는 어떻게 주어져요? 3차원에서. 이걸 우리가 3차원으로 하면은 뭐 이걸 벡터로 표시하면 간단하죠. 아까 이게 ddx라는 게 여기서 1차원 라플라시안 아니라 그레디언트에 해당하는 거였으니까 3차원으로 옮기면은 이게 그레디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2m분의 IH바가 되고 그레디언트 psi 스타 psi 빼기 psi 스타 그레디언트 psi 뭐야 이거? 이게 그냥 3차원. 이게 3차원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probability current density다. current density. 그래서 이러한 확률 흐름 밀도가 이제 우리가 웨이브 펑션이 주어지면은 웨이브 펑션은 x하고 t의 정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웨이브 펑션이니까 웨이브 펑션이 주어지면은 어떤 특정한 위치나 시간에서의 확률 흐름 밀도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차원, 3차원으로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한 경우에 이제 이 스캐터링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장벽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장벽이 있으면은 이쪽에서부터 이제 뭔가 들어오는 게 있겠죠. 뭐 전류가 어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전선이 있다. 그럼 전류들이 말이죠. 이런 밖으로는 못 흐르죠. 이 안으로만 흐르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뭐 전류 저항이 높으니까 못 흐르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 어떤 또 다른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센 전압이 걸려있다면 어떻게 돼? 전류가 이렇게 막 흐르죠. 이게 방전이죠, 방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편의상 전류가 어떤 전선에만 흐르는 거는 거기에만 이제 전류가 흐를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전류가 꼭 전선을 통해서 흘러야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으로 다 전류가 흐를 수가 있죠. 통상은 잘 안 흐르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게 지금 전하의 이동이잖아요. 전류의 흐름이라는 게 전하의 이동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probability current density 여기서 J라고 쓴 거는 뭐를 나타내겠어요? 확률 흐름이니까 확률이라는 게 뭐야? 확률 밀도라는 게 파티클이 존재할 확률이죠. 그러니까 확률 흐름 밀도라는 거는 파티클이 존재할 확률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J라는 거는 지금 파티클이 여기에 존재할 확률이
여기에 존재할 확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걸 나타내는 게 확률 흐름 밀도잖아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파티클을 만약에 이런 장벽에 입사를 했다. 입사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j 인시던트 1차원이니까 벡터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 되니까 그냥 j 인시던트. 그러니까 이걸 j 입사죠, 입사. 인시던트는 입사. 들어오는 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또 반사돼서 나가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j 리플렉티드.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미티드가 되겠죠. 이 트랜스미티드. 그러니까 이거는 입사, 반사, 통과, 투과라고 그러죠. 투과. 그러니까 이게 입사, 반사, 투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뭐 다른 거는 생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이더 반사돼서 나오거나 투과돼서 통과하거나 그거밖에 없지. 뭐 1차원에서 다른 게 뭐가 있을 수가 있어. 한 방향밖에 없는 게 1차원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할 수가 있다. 뭐 3차원이 되면 이게 이제 뭐 방향이 있겠죠. 방향이 있어. 그걸 이제 여러분들 2학기 때 말쯤에나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반사계수는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반사계수. 리플렉션 코에피션트라고 그러죠. 반사계수를 우리가 보통 리플렉션 코에피션트의 첫자를 따서 R로 쓰는데 R은 이 입사한 커런트의 절대값.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입사의 J 반사. 요게 리플렉션 코에피션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투과계수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투과계수는 우리가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니까 트랜스미션은 앞자가 T니까 T로 쓰고 들어온 것분에 통과된 것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이걸 우리가 반사계수, 투과계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반사계수, 투과계수를 다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말이죠. 지금 입사되는 확률 흐름 밀도는 이더 반사되거나 투과되니까 반사되거나 투과된 걸 더하면 뭐하고 같아야 돼요? 입사한 거와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R하고 T를 더하면 뭐가 돼야 되겠어? 1이 돼야 됩니다. 1이. 그래서 이런 조건이 성립돼야 된다. 반드시 성립돼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사계수하고 투과계수를 문제에서 구했다. 그런데 두 개를 더했는데 1이 안 나왔다. 그럼 뭐가 틀렸어? 계산이 틀렸다는 얘기죠. 계산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체크하는 그런 가이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장벽이 있을 때 우리가 이 프로바빌티 커런트 덴시티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이미 알았죠. 저 얘기는 뭐냐 하면은 프로바빌티 커런트 덴시티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캐터링 문제에서는 보통 우리가 구하는 게 반사계수하고 투과계수죠. 그러니까 J 인시던트 계산하고 J 리플렉티드, J 트랜스미티드 계산하면 되는데 그 계산에 뭐가 필요해? 웨이브 펑션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웨이브 펑션. 그러니까 결국은 웨이브 펑션을 아는 문제로 귀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벽이나 뭐 우물이 있을 때 우물은 이거는 장벽이고 우물은 뭡니까? 이렇게 풍 파인 거죠. 여러분들 이것도 발에 걸리지만은 이것도 발에 걸리죠. 발가락에 끼어가지고 넘어지는 수가 많죠, 이거. 아니면 빠지는 사람도 있고 빠지면 어떻게 돼? 그 가던 길을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어야 프리한 거지. 뭐가 이렇게 올라와 있거나 내려가 있으면은 이거는 뭔가 장벽이 있다는 얘기죠. 장벽. 이걸 우리가 보통 베리어,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우리가 웰이 우물이죠, 우물. 우물 풍당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여기서 이제 여기 지나가면은 그러니까 뭐가 달라진다? 이게 들어오는 거, 반사되는 거, 이 경우에도 반사가 일어납니다. 반사가 일어나요. 이 경우에는 고전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전적으로는 들어가가지고 쿵 빠져 있겠지만은 양자역학적으로는 반사가 일어납니다. 반사가 일어나고 투과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 이 웨이브 펑션이 이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달라지게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웨이브 펑션이다. 웨이브 펑션만 구하면 어떻게 돼? 저 이 플로리트 커런트 덴시티를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반사 계수나 투과 계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웨이브 펑션이 이러한 이게 지금 내가 그린 게 뭡니까 이거? 이게 뭐야 이거? 뭘 지금 내가 그린 겁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그린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러분 고객 이렇게 있어. 이게 그냥 이거 우리가 이게 지금 높이야. 그냥 평면에서 이렇게 고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공을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죠? 운동 에너지에 따라 가지고 그렇잖아. 이게 뭐야 이게? 중력의 위치 에너지잖아. 높이가 바로 중력의 위치 에너지지. 중력의 경우에는. 이거는 꼭 중력이 아니지만은 여기서 지금 표시한 거는 말이야. 여기 중력의 경우에서의 위치 에너지나 마찬가지로 위치 에너지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예? 위치 에너지가 높고 낮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하모닉 오실레이터 할 때 어떻게 나타냈어? 이거였죠? 맞아? 맞죠? 이거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포텐셜이었죠? 이거 표시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그렇죠? 2차원 함수니까.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앵귤러 프리퀀시 오메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어디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고전적으로는 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겠죠. 응? 양자각적으로는 어땠다는 얘기야? 밖에까지 퍼져나가는 거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가서 웨이브 펑션 형태를 잘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어. 이 고전적으로는 요 에너지, 운동 에너지 안에서만 위치 에너지보다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같아지는 그 영역 내에서는 운동하지만은 양자역학적으로 이 밖에서도 운동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웨이브 펑션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 요 영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도 웨이브 펑션이 퍼져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디케이 하죠, 물론. 디케이 하는데 이렇게 퍼져나가 있다고. 응?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 장벽, 우물이라고 그런 거는 다 포텐셜 에너지를 지금 그린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 물론 포텐셜 에너지가 뭐 이런 식으로 스무드하게 올 수도 있지만은 포텐셜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통상 예를 들면은 뉴클리어 포텐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위치까지는 포텐셜이 이렇게 우물이 있고 그 다음서부터는 0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핵력이고 그 다음에 전자기적인 힘이죠. 전자기적인 힘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은 마이너스인가?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만약에 지금 이게 핵 안에서는 양성자들만 존재하니까 지금 전자기적인 힘이 반발력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발력은 플러스가 되겠죠. R자 성분이 1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포텐셜 에너지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갇혀있던 그 핵자들이 양자역학 확률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여기 튀어나오기. 여러분들 핵물리 들으면은 4학년 학생들 핵물리 들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률 계산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투과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배리어나 이게 우물은 다 위치 에너지를 표시한 겁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1차원 상자할 때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야?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0하고 A 사이에만 0이고 나머지는 다 무한대였다. 이게 1D 박스였잖아요. 1D 박스. 응?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함수 형태를 보기 위해서 말이죠. 한번 우리가 간단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죠. 이건 이제 X고 1차원이니까
V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경우에 말이죠. 지금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E라고 그러면은 이게 E입니다. 이 E는 어떤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E라고 그러면은 고전적으로는 말이죠. 고전적으로는 E하고 Vx가 만나는 요 X0, 요 X0라는 요 점이 되돌이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입자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밀려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X0가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터닝 포인트.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럴 것 같아? 터닝 포인트. 여러분 번역 한번 해보세요. 에? 정지점? 반환점? 반환점. 되돌이점. 우리말이죠? 되돌이점. 이 터닝 포인트가 클래시컬리는 이게 입자가 접근할 수 있는 한계인데 양자역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도 이 입자가 존재하고 이쪽에도 입자가 존재하니까 양쪽에 다 웨이브 펑션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 x0보다 작은 쪽을 리전 1이라고 그러고 이쪽보다 큰 쪽을 리전 2라고 그러면은 리전 1에서의 한번 슈레딩거 방정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보면은 슈레딩거 방정식 어디다 써놨어? 슈레딩거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을 쓰면은 에너지 E를 갖는 입자가 만족해야 되는 슈레딩거 방정식은 뭐가 됩니까? H 프사이는 E 프사이가 돼야 되겠죠? 왜 그래? 왜 에너지 H 프사이는 E 프사이가 돼야 됩니까? 지금 내가 에너지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E라고 그러면 이 입자를 측정을 했을 때 우리가 얻는 에너지가 E라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뭐야? H의 아이겐밸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에?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은 말이죠. 마이너스 2m분의 h바의 자승 이게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겠죠. 슈레딩거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이니까 내가 이걸 조금 약간 변형해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h바 자승분의 2m을 양변으로 나눠주면 h바 자승분의 2m vx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관찰해보죠. 리전 1에서 말이죠. 리전 1에서는 요 좌변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웨이브 펑션의 세컨 데리버티브죠. 그러니까 2차 미분을 하면 때 값이죠. 2차 미분을 하면은 그게 기울기의 변화니까. 그런데 리전 1에서는 요 2차 미분 값이 어떻게 됩니까? 리전 1에서는 E가 V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E가 V보다 크죠? 리전 1에서는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떤 게 있겠어요? 리전 지금 원인은 리전 1에서는 이게 V-2가 항상 0보다 작죠. 0보다 작으니까 푸사이가 0보다 크면은 전체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푸사이가 0보다 작으면 0 플러스가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고 리전 2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푸사이가 0보다 작을 때 이게 0보다 작겠죠. 왜냐하면 이제 리전 2에서는 Vx가 2보다 크니까 작으면 작고 크면 크겠죠. 요걸 내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막 이렇게 되겠죠. 리전 1과 2가 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요거죠. 요건데 요게 X0고 리전 1, 리전 2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말이죠. 푸사이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게 왜 푸사이 X라고 칩시다. 푸사이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이 위에 있겠죠. 그렇죠? 푸사이 값이 위에 있을 거니. 그 경우에는
이차 미분이 0보다 작다. 이차 미분이 0보다 작다는 건 어떤 겁니까? 기울기가 계속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계속 감소하는 건 이런 거죠. 기울기가 무한대 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될 거예요. 부사가 0보다 작은 거는 부사 여기 밑에 있겠죠? 밑에 있는데 이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증가하는 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예? 리전 1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그러니까 아래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반대겠죠. 반대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될 거고, 밑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리전 1하고 2를 따지면 리전 1에서는 말이요. 두 개를 다 더하면은 플러스에서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복이 될 수가 있죠. 스무드하게 연결될 수가 있잖아. 리전 1에서는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나 올라가고 내려가면 이거 어떻게 안 되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리전 2에서는 오실레이트가 불가능하네요. 이게 오실레이션.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이 절대 오실레이트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모노토닉 디크리즈란 모노토닉 디크리즈. 그러니까 뭐 그냥 쭉 내려오는 이런 것들밖에 안 된다. 이거나 뭐 올라가. 둘 중에 하나 이런 거. 응? 여기서는 우리가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뭡니까?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말이죠. 뭐 딴 게 아니고 여기서 E 빼기 V죠. 그죠? 그렇잖아. 키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다음에 전체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 딴 게 아니라 전체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 뺀 거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요겁니다. 요 차이가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가 0 가면은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클래시컬리는 폴비든 리전이 되겠다.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포지티브한 영역에서는 웨이브 펑션이 오실레이트 한다 이런 얘기고, 운동 에너지가 네거티브한 영역에서는 클래시컬리는 파티클이 존재할 수 없지만은 양자역학적으로는 이렇게 모노토닉하게 디크리즈하는 이런 뭐 절대값이 디크리즈하는 그런 경향이 나와요. 예? 알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왜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0보다 큰 영역에서는 항상 웨이브 펑션이 오실레이트하고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그냥 디케이 하는지, 포텐셜리 디케이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에서부터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간단한 이제 실제 적용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는 뭐냐면 말이죠. 이거는 뭐 저기 베리어나 우물은 상당히 복잡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지금 바운다리가 두 개가 있는 경우, 베리어 시작되는 점, 끝나는 점, 우물이 시작되는 점, 끝나는 점 두 가지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바운다리가 두 개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 경우에 속합니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가장 간단한 경우. 그게 뭐냐 하면은 스테이트 포텐셜이라는 거. 그러니까 V가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포텐셜이 0입니다. 0. 근데 X가 0인 영역에서 0에서부터 갑자기 V0라는 컨스탄트를 이렇게 뚝 띄었어요. 계단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스텝 포텐셜이라고 부르죠. 스텝 포텐셜. 계단 위치 에너지. 계단 위치 에너지. 이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뭐에 해당합니까?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가 0.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V0. 0보다 큰 겁니다. 언제 때?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이게 이제 스텝 포텐셜의 경우에.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스캐터링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파티클의 에너지가 V0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거고, 파티클의 에너지가 V0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 이게 스텝이 이렇게 있는데 파티클 에너지가 V보다 큰 경우는 에너지가 이런 경우죠. 두 번째 경우는 이게 스텝이 이렇게 있는데 에너지가 스텝보다 작은 경우니까 이런 경우죠, 에너지가.
자, 한번 첫 번째 경우는 말이죠. 고전적으로 보면은 파티클이 계속 움직일 수가 있겠죠. 예? 턱에 약간 걸리겠지만 에너지가 높으니까 계속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일 텐데, 두 번째 경우를 보면은 고전적으로 에너지가 이 X가 0보다 큰 야경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생각을 하게 돼요. 먼저 가장 간단한 이 경우를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이죠. 여기서는 계속 이게 지금 계속 이 리전 1과 2로 나누면은, 내가 지금 이걸 리전 1과 리전 2로 나누면은 리전 1이나 2나 계속 아까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여기도 0보다 크고 여기도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어떻게 되겠어? 양쪽에서 다 오실레이트 하겠죠. 이쪽에서 오실레이트. 여기 보면은 이쪽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보다 큰데 여기는 네거티브니까 여기서는 오실레이트 하고 여기서는 모노토니컬리 디크리즈 하는 그런 웨이브 펑션을 가질 것이다. 우리가 그런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런 현상은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게 나옵니다. 한번 이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 경우를. 그게 여러분들 첫 번째 나온 경우죠. 에너지가 0보다 큰 경우죠. 에너지가 0보다 큰 경우. V0보다 큰 경우. V0보다 큰 경우를 하면은 뭐가 하냐면은 요거죠, 요거. 요 방정식을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된 경우는 말이죠. 중요한 생각. 이렇게 된 경우는 지금 사실은 이게 파동함수는 항상 x하고 t의 함수죠. x하고 t의 함수. 왜냐하면 주어진 어떤 점에서 어떤 주어진 시간에서의 그 앰플리튜드가 나타내고 그거의 절대값 자성의 확률이니까 x하고 t의 함수인데 이렇게 파동함수가 하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일 경우에는 무슨 스테이트라고 그랬죠? 이런 스테이트를? 정지 상태라고 그랬죠? 정지 상태.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라고 그랬죠. 그 경우에는 푸사이 XT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푸사이 XT가. 푸사이 X만의 함수, 뭔지 모르겠지만 X만의 함수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 바 I에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거 집어넣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게 H 푸사이 틸다가 이 푸사이 틸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이 푸사이 틸다는 X만의 함수기 때문에 여기는 양변에 지금 여기 똑같은 팩터가 여기에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양변에. X로 미분해봐야 똑같은 팩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전부 다 X만의 함수니까 양변에 달라붙은 이 팩터는 공통으로 이렇게 서로 캔슬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방정식은 내가 푸사이 틸다로 고친 거나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난번에 얘기했던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일 경우, 즉 웨이브 펑션이 하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일 경우는 우리가 항상 이런 방정식만 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H 푸사이 이꼴 E 푸사이로 쓰는 경우는 푸사이가 다 X만의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요게 편미분이 필요가 없죠? 이게 이제 물론 X, Y, Z 3차원으로 가면 편미분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편미분이 필요 없죠. 1차원의 경우에.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내가 요 밑에 쓴 걸 요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 자승 푸사이 dx의 자승은 h가 자승인데 이걸 옮겨 쓰면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를 옮겨 쓰면 2 마이너스 1x. 근데 여기서 푸사이는 x만의 함수입니다. 지금 내가 푸사이 틸다를 푸사이로 쓴 겁니다. 네. 지금 하밀토니안 아이겐 스테이트의 경우는 t 디펜던스는 다 똑같이 캔슬 양변에서 캔슬 시켜버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뽑아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x만의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말이죠. 스테이트 포텐셜의 경우는 Vx가 굉장히 간단한 경우입니다. 리전 1의 경우는 말이죠. 리전 1은 어떤 경우입니까? x가 0보다 작은 그 리전 1이라고 했나요? 리전 1은 x가 0보다 작으니까 Vx가 뭐야? 0이죠? 응?
0이잖아. 리전 2의 경우는 x가 0보다 큰 경우인데 vx가 뭡니까? v0라는 상수죠. v0로 썼죠? v0라는 상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것도 상수, 이것도 상수니까 어떤 경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풀기 쉬운 문제예요. 이 경우에 보면은 말이죠,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근데 케이스 1 케이스는 어떤 경우인데 2가 V0보다 큰 경우 2가 V0보다 큰 경우를 우리가 잡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게 0보다 크겠죠. 그래서 내가 이 전체를 K1 자승이라는 이것도 지금 2가 0보다 크죠. 그래가지고 2가 0보다 크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2가 0보다 크니까 이것도 K 자승. 그러면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 아주 K1의 자승의 흡사의 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전 1에서는 내가 웹 펑션 흡사의 뭘로 표시했고 리전 2에서 흡사의 투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쉐딩과 방향이 이렇게 지워져요. 이런 2차 미분 방향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거죠. 이거는 해가 뭡니까? 사인, 코사인,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K 이런 거죠. 그러니까 쓰면은 이 경우는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i 이제 오실레이트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kx는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px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줍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런 경우인데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게 있죠. 들어오는 게 이게 푸사이 인시던트라고 해요. 푸사이 인시던트가 있으면은 요거에 해당하는 J 인시던트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푸사이 인시던트를 어떻게 넣어야 돼요? 푸사이 인시던트. 지금 여기 리전 1이죠. 이게 리전 1. 리전 2고. 리전 1에서 지금 내가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kx를 했는데 어떤 거를 푸사이 인시던트로 넣어요? 플러스를 놔야 되나? 왜 플러스 넣어야 되냐 하면은 여기다 붙이면은 말이에요. 여기다 붙이면은 전체 함수는 이 푸사이 1이나 2는 여기서 푸사이 tilda에 해당하니까 전체 이 푸사이 xt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푸사이 xt로 쓰면은 여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 푸사이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가 i의 2t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 마이너스 h가 i의 2가 그래서 내가 k로 뽑아내면 어떻게 되겠어? h바분의 2를 편의상 오메가라고 쓰겠습니다. h바분의 2를. 그럼 k분의 뭐가 되겠죠? 오메가 t가 되고 플러스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일 때는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복고 동순인데 이 지금 우리 경우는 입사파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죠. 이 경우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어떤가요? 위에 거야 아래 거? 마이너스야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뭐 어쨌든 간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V다고. 평면파의 속도 V니까 요게 x 마이너스 VT하고 x 플러스 VT가 있는데 x 플러스 VT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간다고 예전에 얘기했죠. x 플러스 x 마이너스 플러스 x 방향.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볼을 택해야 돼. 위에 있는 볼을 택하려면 뭘 택해야 돼? 여기서 플러스를 택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입사파는 psi i에서 뭘 택하냐면 psi i는 그러니까 psi i도 두 개가 있죠. psi 인시던트가 있을 거고 psi 리플렉트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psi 인시던트는 exponential IPX 플러스 방향. 리플렉티드는 뭐라고 해? exponential 마이너스 IPX. 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그래서 여기다 각각의 개수를 적어가지고 개수를 내가 A, 이거를 내가 B. 네? 오케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psi 트랜스미티드는 말이에요. psi 트랜스미티드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는 psi 2죠. psi 2인데 여기서 psi 트랜스미티드는 지금 뭐냐 하면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플러스 x 방향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요? 역시 여기서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C에 E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해야 돼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바운더리 컨디션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이게 x 이퀄 0이죠. x 이퀄 0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인데 전체 psi 1이라는 거는 지금 인시던트 웨이브하고 리플렉트 웨이브 두 개가 합쳐 있죠. 그 두 개를 더해줘야 돼요. A 엑스포넨셜 IKX 플러스 A 엑스포넨셜. 리전 2에서는 트랜스미트밖에 없죠. 트랜스미트밖에 없으니까 C의 엑스포넨셜 IK1이죠. 이거 1이죠. IK1X. 근데 X 이퀄 0에서는 말이죠. X 이퀄 0에서는 x 이퀄 0에서 파티클이 존재할 확률을 한 가지로 정해져야지 x 이퀄 0에서 파티클이 존재할 확률이 두 가지로 정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psi 1에 x 이퀄 0 이거는 리전 1에서 지금 x 이퀄 0을 표현한 거고 리전 2에서 x 이퀄 0을 표현한 거는 이거죠. 근데 확률이 두 표현 다 같아야 될 테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요구하는 거는 psi 1의 x 이퀄 0나 psi 2의 x 이퀄 바꾼데 말이야. x 이퀄 0이나 같다. 이 바운더리 컨디션 하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웨이브 펑션이 스무드하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조건을 줍니다. 그 스무드하게 왜 스무드하게 연결돼야 되는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텐데 스무드하게 연결되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기울기가 스무드하게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b psi 1에 dx에 x 이퀄 0하고 b psi 2에 dx에 x 이퀄 0가 같다. 이게 두 개가 x 이퀄 0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 그래서 이 바운더리 컨디션 여러분들 집에 가서 풀어보면은 여러분들이 A, B, C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 이거를 아까 구한 J 있었죠. J 어떻게 주어졌어? 2n분의 IH가 어쩌고저쩌고 뭐 D psi dx의 psi 스타일 이렇게 나왔죠. 이 J에다 집어넣어서 이거를 psi 1과 psi 2를 집어넣어서 계산 psi 인시던트, psi 리플렉트 이걸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하고 리플렉션 코에피션트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가지고 A, B, C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미지수가 3개고 이케이션은 2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3개를 다 결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B, C를 A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시던트에 대해서 리플렉티드하고 트랜스미티드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J에서 해가지고 반색에서 투각에서 구할 수가 있다.